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42만원이고요.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괜찮았었어요. 제가 가진 종목들이 수익이 좀 나가지고, 오늘 한 20만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후반에 가서 갑자기 시장이 출렁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 포사격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큰 변화가 한번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지고 다시 새롭게 잡는 좀 되게 좀 바빴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쨌거나 운 좋게 요즘 운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운 좋게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위쪽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방이다 그러고 이제 그 자신 있게 배팅을 치고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제는 좀 그 올라가는 게 힘겨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할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미증시 보시면요, 다우가 1.12고 나스닥 0.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못 올라갔고요. 독일 증시 플러스 0.9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가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요, 장 끝날 때 뒤로 몰아 올렸을 겁니다. 아마 기업 실적이 긍정적이다는 뉴스 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마땅한 어떤 재료 없이 핑계거리 삼아 이제 기업 실적이 괜찮다 이러고 이제 올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 3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나요? 5분봉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떠갖고 출발해갖고 어제 이제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시작할 때 좀 높게 떴습니다. 떴는데 쭉 밀려버렸죠. 보합권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장 후반에 가서 쭉 빠졌는데 마지막 끝날 부분에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피곤해서 자버렸는데요. 자다가 이제 잠 깰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요때쯤 한번 깨가지고 봤고 여기서 한번 일어나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빠져갖고 뭐 거의 보합이길래 시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 선물지수가 한 1점 몇 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미증시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는데 우리 증시가 이 보합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 그 전날 올라간 부분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싹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시장의 어떤 시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수급상으로 서로 매수 매도자가 막 엉켜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짠 하고 나온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상승했다, 뭐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 호재가 있어갖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 이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2% 하락해서 끌어올렸던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에 2% 하락해서 2% 상승시킨 이날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위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었고 금요일날 뒤로 밀렸을 때 이거 아닌가 하는 이제 살짝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다시 돌리는 이 부분까지 봤을 때 괜찮게 봤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나온 이 모습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갭으로 떴다가 눌러버렸기 때문에요. 이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되게 약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왠지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오늘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거는 이 미국 증시하고는 크게 관계 없었습니다. 장중에 북한에서 도발하는 그 부분 때문에 흐름이 꺾인 거기 때문에요. 코스닥 보시면 거의 한 1% 정도 0.94% 하락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침에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외국인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매매하는 거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확 돌았으면 가지고 있는 걸 좀 정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적는데요. 아침 시작할 때 외국인이 한 450억 코스닥 기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기관도 한 21억 매도해가지고 쭉 매도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를 줄이고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한 222억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를 다 정리하고 매수로 한 40억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로 전환됐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그 서해하고 동해 쪽으로 바다로 지난번에 포선구 있죠. 그죠? NNL 그 지역에 9.19 군사 합의 때 여기 포 쏘지 말자 그랬던 그 쪽에다가 포를 쏴버린 겁니다. 포탄이 거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 위반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이행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그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서쪽하고 판문점하고 동쪽하고 이렇게 그 통신선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갖고 별일 없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발적인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신선을 개방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9.19 군사합의가 폐지돼 버리게 되면 이제 통신선 자체가 끊겨버리게 되겠죠.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남한에서 북한으로 그 삐라를 살포했다 이랬을 경우에 북한에서 그걸 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어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폐기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주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북한에서 오늘 그 포를 쏘면서 그쪽에서 했는 말이 뉴스를 제가 정확히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금 참고하는데요. 이 보시면 대충 봐드릴게요. 오후 2시 30분쯤에 지금 올라온 기사입니다. 북한이 오늘 그 핑계를 잡고 이게 그 도발을 한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그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에서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위협 경고 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남한에서 먼저 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 그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부대들도 항상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 기간일 겁니다. 훈련을 하려면 포를 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격장에서 포를 쏘죠. 근데 포를 쏘니까 팡 터지니까 북한에서 이제 너가 먼저 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남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협 경고 사격을 한다 그러면서 동해 쪽하고 서해 쪽에 아주 민감한 지역에다가 포를 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 부분이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해상에 10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는데요. 이게 북한군이 쐈던 포의 포탄이 떨어진 자리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NL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지금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에 그 위반되는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남한에서 먼저 도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아주 열심히 막 제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시장 흐름에서 가장 그 핫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고 있다가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2시 30분 대충 요쯤일 겁니다. 쭉 흘러내리는 이 부분 있죠. 이때의 흐름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이 지금 라인상으로 보면 어제 종가니까요. 하락하지 않고 보합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북한에서 포 쏘고 나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쭉 밀려가지고 한 1% 정도 하락해 버린 겁니다. 코스피도 아마 거의 막 비슷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대충 이때쯤이죠. 그래서 흘러내리면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포를 쐈는데 다시 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포 사격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번 포 쐈을 때 아무 일 없었으니까
지금 뭐 포사도 또 아무 일 여전히 뭐 별일 있겠냐 이러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별일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계속적인 이런 도발을 하는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아까운 포탄을 바다에 퍼벅 쏘고 나서 그냥 조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지금 그 핵실험도 해야 되고 ICBM 발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도발할 것들이 많은데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이 도발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유엔 쪽에서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그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압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포사격을 먼저 막 이렇게 위협 사격을 하면서 남한에서 도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포를 막 쏘게 되면 북한에서 쏘면 또 우리도 또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북한의 전투기 뜨면 우리도 뜨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북한에서 지금 그 기름도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전투기를 막 띄워가지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긴장감을 높이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남한에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명분을 쌓고 나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쏴버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그냥 동해나 서해로 포탄 떨어지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운 포탄을 그냥 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도발을 해가지고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그 9.19 군사합의 폐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하고의 그 대응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에 거기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분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방송 나와서 전에 예전에 할 때 그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북한하고 대응할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자꾸 들어주게 되면 북한에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방송에 자주 나오고 하는 그 북한에 고위직으로 있다가 탈북해갖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에 있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문이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에서 자문을 그분이 주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양서는 북한이 어떤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단호하게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탁 잘라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 논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 한편으로 보면 북한에서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트집을 못 잡는 그런 부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극한적인 대립을 할 위험성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남북관계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는 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것도 보내죠. 그 전통문이라 그럽니까 보내가지고 뭐 코로나 때 힘든 뭐 안부도 묻고 서로 그 서해 거기에 또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건너가갖고 뭐 월북이냐 아니냐 뭐 해갖고 뭐 북한에서 총 쏘고 뭐 불태우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하는 편지도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어떤 위험 상황에 대응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주 그 아무 일 없어도 서로 이제 위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구조라는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극한으로 갔다가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서로 간에 어떤 긴장 완화로 대화 모드로 급선회를 해주면 천만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국내 정치에 좀 악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길게 설명하면 후회되는데요.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시가 탄탄하게 그냥 반등하는 국면이면 미 정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남북 간의 긴장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미 정시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 올라가는 게 한계치 온 것 같거든요. 그 기존의 어떤 그 하는 김에 이거 마무리 해놓고 할게요.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 1426원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1426원이면 높은 편이죠,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년물 그 국채가 4.067입니다. 4.069입니다. 이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 넘어갔을 때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그 긴축 우려감을 해갖고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4.0을 넘겨서 4.069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을 찍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리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악재들이 그냥 덮여갖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악재는 있는데 물가가 계속 높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소비자 물가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해갖고 밀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악재성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억지로 밀어 올린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다시 두각이 되면 여전히 물가는 높고 연준에서는 긴축을 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협상보다는 더 심한 갈등, 지금 그 제가 봤을 땐 좀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됐을 때 밑으로 강하게 내려올 위험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보기엔 안 좋아 보입니다. 좀 위험 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짧게 하면 됐겠네. 그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제가 했던 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태경 BK, 데모, 현대 에버다임, 유신, 동일제강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어제 제가 그 데모하고 여기서 데모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었죠. 어제 좀 났었고, 현대 에버다임, 뭐 유신도 뭐 괜찮았었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동일제강은 본전에 팔았습니다. 아까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밀릴 때, 이때 그 제가 동일제강 100만원치 사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뭐죠, 가덕도 신공항 뉴스 나올까 싶어서 사놨는데 이게 별로 메리트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수 밀릴 때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금 3%나 빠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지수 밀리려고 할 때 본전에 그냥 바로 팔았습니다. 잽싸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딨죠? 동일제강 2315원에 2315원이니까 아마 5원, 어제 종가가 2310원쯤이었을 건데, 여튼 그 본전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지수가 밀리면 뭐 가덕도고 뭐고 이게 시장 밀릴 때는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 현대에버다임에 오늘 조금 집중을 했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 집중했던 이유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 버렸는데, 아침에는 전쟁 관련주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고, 뭐가 강했느냐면 현대에버다임 얘도 조금 강했었고요. 이 3분봉으로 보시면 현대에버다임 마침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있죠, 한미글로벌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이게 요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뭐 11시 다 돼가지고 쫙 위로 올렸죠, 이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이때 제 아파트 오늘 정전이라 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나온 뉴스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해 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한 이제 공사를 따기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에 간다는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뉴스가 이때 나온 게 아니고 어제 저녁 때부터인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어디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6시 이후에, 시간의 거래 이후에 그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국토부 장관 네옴시티 방문하기 때문에 관련주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침에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갭 떴다가 밀려가지고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여기 아마 뉴스 상으로 떴던 것 같아요. 뉴스 뜨고 그냥 쭉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미 다 나온 뉴스인데, 단지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찌라시로 다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합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면
이게 마치 처음 보는 듯이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한미글로벌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유신이 그다음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단 그 유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지, 유신을 제가 가졌던 거는 그 국토부 장관 그 방문하는 그 뉴스를 보기 전에, 제가 했던 거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취소돼 갖고 떨어지고, 그 다음 이 떨어지는 이 악재가 그 멈췄죠.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해소됐다고 보면 이제는 네옴시티 공사는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어제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놨는데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한다는 그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대장으로 올라갔고요. 유신이 대장이었으면 오늘 좀 괜찮았을 건데 얘가 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강하게 올라갔고 유신은 상대적으로 한 3%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쉽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후반에 밀릴 때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버티다가 그 북한 도발 뉴스 나오고 나서 긴장감을 해서 지수가 밀리길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태경 BK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손절해버렸고요. 이거는요. 어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쭉 밀리기 전에 요때쯤 그 지수 밀릴 때가 요때쯤이죠. 여기에서 그냥 5,960원인가 여기서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 던져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전쟁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일단조를 오늘 진짜 횡수수설이네요. 한일단조를 오늘 샀는지 오늘 매수했네요. 3,205원에 한일단조를 오늘 그 매수를 했습니다. 3,20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기쯤 샀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 도발 뉴스 나오고 나서 얘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뉴스 나오길래 추가로 빅텍이 대장이니까요. 북한 도발이면 빅텍이 대장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네옴시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심해지면 한일 단조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인데 국내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빅텍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6,440원에 그 뉴스 나올 때쯤 올라가기 전에 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리고 다 팔았을 때 그 본전이었었어요. 본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단조하고 빅텍 여기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오늘 그 잡았다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일 단조하고 빅텍에서 6만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오늘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좀 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북한 도발 뉴스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확 꺾일 때 여기서 확 꺾일 때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쭉 다 팔면서 벌어놨던 게 거의 대부분 다 까먹어서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전쟁 관련주를 사가지고 다시 그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6만원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나서 이것도 또 많이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북한에 도발했지만 지난번에 북한에서 도발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특별하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추가 도발이 없다면 여기서 조용하면 또 내려갑니다. 이거 밑으로. 이때도 또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용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마찬가지죠. 도발하면 올라갔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다시 또 스스로 내려갑니다. 슬금슬금.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도발할 줄 알고 막 했는데 조용하면 다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만약에 미증시가 급등하고 지수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대놓고 그냥 도발하기는 어렵거든요. 조용하면 다시 또 내려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씩만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서 빅텍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한일단조 100만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한컴 라이프케어 이거 방독면 쪽인데 요건 그냥 두 종목만 가지고 있으려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도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도 핵실험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뭐, 같은 종목 200만원 잡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하나만 더 잡자 해가지고, 방독면 쪽으로. 그냥 요건 느낌상,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하락이 멈췄죠. 멈췄기 때문에 요 정도면,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100만원 종가에 잡았으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쟁 관련주 세 종목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현금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일별로. 월요일쯤부터는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힘이 강하고요. 수요일쯤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자꾸 꺾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딱 되면 이제 그 다음이 금요일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고 밀릴 그런 위험성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전쟁 관련주 지금 100만원씩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내일 상황 봐서 만약에 미증시가 내려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요 세 종목을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해서 금요일 뭐 주말 앞두고 있으면 또 북한의 도발 이런 우려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충 오늘은 요 세 종목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항상 보면 좀 수익이 낳는 달은 초반에 잘 벌다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확 지르다가 거의 벌었는 거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비중 조절해가면서 시장이 안 좋아 보이니까 보유 종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은 수익 마감할 수 있도록 7, 8월에 잃어먹은 거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위험 관리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